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했던 경매펀드를 높은 수익률로 마감시킨 부동산 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오늘 공부할 경매 물건은 서울경매대학의 경매로 건물주 대기 과정이 있는데 그 반의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입찰을 준비했다가 여러 사정 등으로 3일 전에 포기했던 다중주택입니다. 주변 유사물건 시세가 22억에서 23억 사이였는데 16억 9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 저는 17억 2천을 그 수강생에게 제시했던 상황이라 5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낼 수 있었던 물건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물건을 사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2022년에 준공된 신축에 가까운 다중주택입니다. 1차는 유찰되었고 2차는 2025년 6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저희 수강생이 입찰을 할 계획을 했었고 아쉽게도 입찰 3일 전 대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했던 물건입니다. 제가 17억 2천만 원으로 입찰가를 제시했었고 약 3천만 원 적은 가격에 낙찰이 되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아쉬웠던 물건이었습니다. 한동안 건물주 열풍이 불었었고 아직도 식지 않은 다가구 다중주택 경매를 위해서 이번 사례를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다가구 다중주택은 아파트보다 임차인도 많고 배당 분석, 명도 전략 등 초보자가 홀로 진행하기엔 어렵고 최소 중수 이상의 실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2024 타경 123286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97의 23번지입니다. 연면적 103평에 주인 세대를 포함한 13세대입니다. 용도는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9억 3천 66만 8천 원입니다. 1차는 유찰되었습니다. 2차 매각 최저 입찰가는 15억 4,453만 4천 원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4층의 발코니 부분입니다. 6월 11일 날 입찰 3명에 87.48%인 16억 8,9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의 위치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97의 23번지입니다. 면적은 40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이고 103평, 건폐율은 49.78%, 용적률은 180.14%, 지역지구는 도시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4층의 샤시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층별 개요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콘크리트 지붕의 4층짜리 다중주택입니다. 지하 1층 다중주택, 지상 1층은 이용 상황에는 다중주택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이 맞습니다. 이 건물은 지상 1층을 빼고는 다중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층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지하 1층은 3개호실로 되어 있고 각 룸은 욕실과 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룸의 형식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가운데 있고 계단실이 있습니다. 지상 1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3개호실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각 룸의 면적은 5평 이상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원룸에서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대상이 되기도 하나 임대 측면에서는 선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층과 3층에는
다중주택 3개 호실이 있고 역시 엘리베이터와 계단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이렇게 투룸 구조의 주방 그리고 다락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곳은 베란다에 샤시를 씌운 부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원룸 12세대, 3룸 1세대를 포함해서 총 13개의 세대의 구성입니다. 다음은 임차인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주거 임차인 102호 보증금 3천에 월 47만원, 대항력 없습니다. 201호 보증금 1억 2,500만원에 월 12만원, 대항력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주거 임차인 302호 보증금 1억 6천의 전세입니다. 대항력은 없습니다. 303호 장땡땡씨 보증금 역시 1억 6천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임차권은 등기했습니다. 주거 임차인 홍땡땡씨 B01 보증금 1억 원의 전세, 임차권 등기자 역시 대항력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임차인은 301호로 보증금 1억 5천의 전세고 대항력은 역시 없고 임차권은 등기하였습니다. 미배당금 소멸은 배당금이 소진되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임차권 등기도 대항력이 없어 모두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일은 2022년 6월 21일입니다. 전입일이 한 명도 말소 기준일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7번째 임차인, 8번째 임차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임차인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203호 이땡땡씨는 보증금이 1억 6천인데 여기 보시면 1차 임대차 기간 2022년 08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09일까지 2개월 동안 월차임 55만원임 이렇게 비고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보증금을 1억 3천을 증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9월 30일자로 보시면 애초에 203호는 3천만원의 월차임 55만원으로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2달 만에 증액을 한 케이스입니다.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렇듯 13명의 보증금은 12억 6천만 원입니다. 경매 공부를 더 일찍 하면 이런 경우를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새 가끔 법원을 다니다 보면 방학 때 초등학생, 대학생들을 부모가 경매 현장에 직접 데리고 오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부동산과 금융이 밀접합니다. 미리미리 조기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월세보다는 전세 비중이 높습니다. 최대한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를 줄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가구 다중은 예전에는 공사비를 반절만 주면서 외상으로 많이 지었고 준공 후 전세로 나머지를 갚는 관행이 많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런 관행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전세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를 조기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다중주택의 임차인 경매 컨설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미리 알면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본건 경매 물건의 위치는 여기이고 한 블럭 떨어진 곳에 비교 1, 23억의 매물이 나와 있고 두 블럭 떨어진 곳에는 비교 2, 22억 5천만 원의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본건 주변 매물의 매매가는 22억에서 23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면 유일하게 본건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2년 6월 9일, 비교 1은 2018년, 비교 2도 2018년입니다.
층수는 본건은 지하 1층에서 4층, 비교 1은 지하 1층에서 3층, 비교 2는 지하 1층에서 4층. 본건과 똑같습니다. 원룸은 12개, 주인세대 1세대. 여기도 똑같이 원룸은 12세대, 주인세대 1세대. 여기는 14개, 주인세대 별도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 면적도 40평, 43.2평, 43.2평. 건물의 연면적은 103평, 86.5평, 96.3평. 엘리베이터는 유일하게 본건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도 지금 현재 감정가는 19억 3천, 주변은 23억, 22억 5천만 원입니다. 수익률도 3%, 3.8%. 보통 서울에 있는 다가구 다중주택은 3%에서 4% 사이입니다. 현재 2차 15억 4천까지 내려와 있으니 정말 낙찰가를 잘 정한다면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1일 MCI 대부의 근저당권 9억 7,200만 원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후에 설정된 임차권 등은 모두 말소가 됩니다. 토지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MCI 대부의 9억 7,200만 원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후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말소가 됩니다. 다음은 임대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처럼 돈에 쫓기지 않고 정상적 임대를 인근 시세에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원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5만 원. 3룸은 보증금 8천에 120으로 산정했을 때 총 보증금은 2억이고 월세는 780만 원입니다. 17억 낙찰가 산정 시 연 5.5%입니다. 서울시 원룸 수익률이 3에서 4% 미만입니다. 이 수익률에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다가구 다중주택에서 어렵고 중요한 것은 배당표를 작성할 줄 아느냐입니다. 배당표에 따라 임차인의 명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중 사이트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직접 작성하고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항력이 모두 없다 할지라도 소액 임차인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고 남은 배당금으로 배당 순위를 계산합니다. 계산한 예상 배당표입니다. 러프하게 작성한 내용입니다. 낙찰 금액을 17억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입찰 금액은 17억 2천만 원에 제시하였습니다. 17억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할 때 경매 신청 비용이 먼저 빠지고 소액 임차인의 금액의 합이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순위는 MCI 대부에 9억 7,200만 원이 배당이 되고 그 다음 순위는 B01의 홍땡땡씨의 1억 원의 채권 금액 중 5천만 원이 배당이 됩니다. 먼저 최우선 변제금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분 5천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위로는 302호 배땡땡씨가 1억 6천만 원의 보증금 중에 1억 6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명도가 수월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303호 장땡땡씨가 1억 6천만 원 중에 8,800만 원이 받습니다. 이것으로 17억에 대한 배당이 다 끝났는데 만일 이 17억보다 적게 낙찰이 되면 303호 장땡땡씨는 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17억보다 높게 낙찰이 된다면 다음 순위자들도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배당표를 작성할 실력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입찰 전 고려사항으로는 위반 건축물의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 비용을 계산해야 되고 위반 건축물로 인한 대출 한도, 제한적 요소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중주택의 누수, 외관 및 내부 보수공사의 필요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인근 임대 수익률의 정확한 파악으로 적정 건물의 가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액 임차인 등의 예상 배당표 작성을 통해서 정확한 명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첫 번째 저금리로의 전환이 기대되고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상승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 신축보다
경매로 인한 사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건축비나 금리, 물가 등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축으로 계획 시 지하층 설계가 어렵습니다.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네 번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통해 대출 한도를 증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신림동 다중주택의 사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